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예전에 한 두세 번 정도 말씀드렸던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현재 전기차에 대한 흐름이요, 기존의 단점이 급격히 사라지면서 장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국내에서는 전기차 누적 대수가 13만 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의 이 보급 속도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 내년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예전에 컨셉트카라고 해서 굉장히 움직이는 생활 공간, 움직이는 가전제품의 이미지를 주었던 컨셉트카 45라는 모델, 이 모델이 내년에 아이오닉 5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면서 아마 테슬라 이상가는 굉장히 좋은 가성비 최고의 전기차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많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테슬라의 독주도 내년 중반 이후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올 정도로 전기차가 다량 쏟아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도 전기차 구입에 대해서는 예전과 달리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고를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상당히 좀 장점이 부각되면서 부담감이 덜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그동안 단점으로 작용했던 충전 인프라에 대한 것들도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몇 년 이내에 우리가 큰 길거리에서 주유소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충전소를 큰 길거리에 보면서 비즈니스 모델로도 상당히 많이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뒤에는 레저 시설이라든지 또 쉴 수 있는 공간, 또 카페 같은 걸 구성을 해서 좀 더 다양한 복합 모델로서 다양한 모델이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머지않아서 이러한 복합 시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를 할 때 중고자동차 진단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전기차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사람이 사용하는 상태에 따라서도 수명이 남아있는 수명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고 전기차를 진단 평가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중고 전기차의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앞으로 전기차를 판매를 할 때 배터리를 리스제로 활용한다 이런 발표도 있었죠.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기차를 구입할 때 약 40%에 해당되는 배터리는요, 신차 가격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40% 훨씬 더 저렴한 전기차를 구입하고 배터리는 중앙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리스 형태로 배터리를 빌려 쓰면 된다는 겁니다. 빌려 쓰다 보니까 중고 전기차를 처리할 때도 역시 배터리를 빼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객관적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이 전기차 진단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제대로 된 중고 전기차를 구입하고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현되기 때문에 훨씬 더 예전에 비해서 전기차의 어떤 위험성, 불이익에 대한 것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기차가 상당히 많이 보급된다는 것, 또 일반 소비자의 문턱이 많이 낮아지면서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의 장점이 많이 부각된다는 것,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뜻은요, 이제는 글로벌 제작사들이 전기차의 시대가 됐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흑자 모델로서 이제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더욱 전기차에 대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내연기관차 생산 시스템보다도 획기적으로 많이 바뀌는 게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죠. 내연기관차의 3만 개의 부품에 대비해서 전기차는 15,000개에서 18,000개로 과반뿐이 되질 않고요. 또 모듈이기 때문에 생산 시스템이 간략화되면서요, 실제로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라인에서 내연기관차 같이 복잡한 10명이 모두 다 필요한 게 아니라 4명 정도는 없어도 되는, 즉 6명 정도면 충분히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또 작업 시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 자동차의 생태계를 완전히 변환시켜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거리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창출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전기차 정비 인력도 필요하겠고요. 중고 전기차 진단 평가 인력도 필요하겠고, 또 충전 전기 관련 전문 인력, 또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 인력 등등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것들도 많이 창출이 된다고 볼 수가 있지만 없어지는 일자리도 상당히 많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이 가미가 되고 또 공유 모델이 가미가 되면서 일자리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커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비즈니스 모델이 커지면서 비대면 비접촉 방식이 활성화되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면서 미래 먹거리,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 전기차가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전기차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 단점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는 거, 또 내연기관차의 수명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거리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지만은 또 미래에 대한 확실한 자리매김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